네,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서 상위권에 오른 이름 석자 유진용. 박근혜 정부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지만 1년 넉 달 만에 면직된 인물이죠. 당시 후임 장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직돼 청와대와의 불화설 등 갖가지 추측이 나왔지만 유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 뜻한 바가 있어서 오래전부터 사임 의사를 밝혀왔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.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유 전 장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나 봅니다.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문체부 실국장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하는 등 청와대가 인사 전횡을 휘둘렀다고 폭로하는가 하면 재직 당시에 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말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. 자, 블랙리스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조윤선 현 장관과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는 유진용 전 장관.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? 특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대목입니다.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예, 지금 박상영 앵커가 정리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특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쪽으로 겨냥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지금 글쎄 유진용 장관께서 지금 아마 이런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목적은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김기춘 전 실장을 타켓 삼은 걸로 보여지는데요. 일단 얘기가 나온 그 사람들이 9,473명이더라고요. 예. 네,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장관 그만두기 직전에 9,473명을 다 본 거는 아니고 일부 블랙리스트를 본인 눈으로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어요. 예. 그러면서 이분이 좀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. 본인이 장관에 발탁되는 과정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예요. 예.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나를 찍어주지 않았을 텐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나는 포용하고자 하니까 거기에 아주 적임자가 당신입니다. 나한테 와서 장관으로서 좀 도와주십시오. 네,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다 포용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장관으로 갔다. 그래서 그 당시에 갔을 때는 허태열 아마 비서실장 체제였던 것 같습니다. 별 문제가 없었는데 김기춘 실장이 오면서부터 블랙리스트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고 또 1급 이상의 어떤 그 부하 직원들 그 실국장들도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김기춘 실장에 의해서 강제 사표도 받아서 한 3명 정도가 6명 내가지고 예. 나가고 이런 어떤 그 인사 전횡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. 유진용 장관이 과거에 직접 문학 블랙리스트를 봤다. 또 어떤 멘트로 보면 또 받았다 이랬거든요. 근데 장관이 보거나 받았으면 그 물건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더라면 그걸 보관하거나 카피하거나 했을 텐데 그리고 그게 개선에 아직... 따라 올라갔겠죠. 장관까지 볼 수 있을 정도라면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아니요. 보면은 되게 그걸 보관을 하죠. 예, 정상적으로. 보관도 하고 밑에 사람도 봤을 거 아니에요. 예, 그렇죠. 계속 전달해가지고 결제 라인이 있으니까 그 결제 라인 글쎄 결제 라인이 있기 때문에 또 갑자기 장관한테만 줍니까? 근데 장관이 안 갖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. 네, 자기 그렇습니다. 업무 서류는 아니 그리고 그만두면서는. 그 정도로 중요하다면 또 기억나는 게 있을 거야 아마 리스트가 누구 있었다든지 예. 뭔가 좀 더 세부적인 물증을 제시했으면 하는 좀 아쉬운 한 게. 3개 정도 하더라고요. 창작과 비용, 창비 관련된 거 그래서 몇 개 나오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.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예. 특검이 지금 수사를 방향을 많이 넓혀놨습니다. 개중에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검찰에서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. 예. 근데 하게 되면 직권남용죄라는 범죄를 구성할 수 있지만 이 직권남용죄 범죄보다 더 중요한 거는 헌법상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.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시켰다면 잠깐만. 블랙리스트가 탄핵 사유. 왜냐하면 이거는 엄청난 거죠. 자유민주 국가에서 예. 낙인을 찍어가지고 문학인사 만여 명 자체는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아요. 만여 명이면 문학인가 몇 명이 있겠습니까? 글쎄 저도 이게 진짜라 그러면 자유민주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오히려 이걸 포인트를 두는 이유가 직권남용죄 이 부분보다는 아하. 탄핵 사유, 특히 탄핵 대통령이라든지 김기춘 비서실장을 아. 초점 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근데요, 김기춘 실장 어제 압수수색했잖아요. 어제 아침 7시에 자택에 있었대요, 김기춘 실장께서. 그 시간에 7시에. 근데 그 김기춘 실장 같이 노련하신 분이 예? 그 집에 이렇게 그냥 있다가 이거 갑자기 압수수색 왔네 이렇게 해서
그 뭐 다 뺏겼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그렇진 않으실 것 같아요. 예. 벌써 출국 금지를 하면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걸 짐작을 하셨을 예.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휴대전화도 압수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알고요. 그리고 아니 뭐 제 김기춘 전 실장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 아니고 저렇게 수사의 대상이 되는 법조인들은 보면 차명 휴대폰을 많이 쓰죠. 본인 휴대폰 갖고 기록을 남기기를 원하지도 그렇죠. 않고요. 그리고 사실 휴대폰 갖고 가도 깜빡하고 자기 휴대폰을 갖고 가더라도 이 위치 같은 게 밝혀지지 않고 싶으면 그거 아예 끄고 가기도 하고요. 뭐 수사의 그 기법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거는 대비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휴대전화를 혹시나 어떤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수사의 ABC니까 압수해서 분석을 하는 건 당연히 기초로 해야 되고요.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사실 현직 장관에 조윤선 대해서 장관. 예, 현직 장관에 대해서 집무실, 자택 그리고 뭐 어떤 기자분은 처음에 이렇게 조윤선 장관도 휴대폰을 갖고 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. 그거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. 근데 하여튼 자택을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이례적이죠. 근데 그리고 하드디스크 바꿨다는 거예요. 예, 그리고 사실 지금 SBS 보도에 따르면. 예, 저는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그 사람들 대강 알거든요. 중앙지법에서 했을 텐데.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조윤선 장관을 개인적으로 알아요. 기수라든가 뭐 이런 인연. 그리고 조윤선 장관의 남편도 법조인이죠. 그렇죠. 저희 선배니까 이 부부가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. 자택에 그렇게 이른 그렇죠. 시간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면. 그러니까 저거는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에 정말 저 혐의만 있나 아니면 다른 혐의까지도 뭐 직권, 직무유기 이런 관련된 게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나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증거인멸 의혹이 나오는 건데 저거는 뭐 부인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죠. 본인이 계속 해명을 예. 하시니까.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예. 사실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었다고 유진영 전 장관이 좀 얘기를 했거든요. 그 당시 정무수석이 조윤선 조윤선 장관이었죠. 장관이에요. 그리고 정관주 국민소통 비서관실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또 그분이 오늘 차관으로 출두했죠. 갔고요. 아마 그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. 그런데 다시 9월 달에 문체부 장관을 가면서 컴퓨터 바꾸고요. 예술정책국 관련 부서에 컴퓨터 2대도 교체를 했습니다. 그 정도 봤을 때는 아마 이런 내용들이 특검이 법원에 예를 들어서 영장에 소명이 아마 됐을 아하. 겁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된 걸로 보이고 아마 놀랐을 거예요. 현직 장관의 집에 가가지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압수수색 효과는 더 커요. 만약에 휴대전화를 정말 불시에 받아왔다. 예. 엄청난 자료가 있을 겁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전 실장은 휴대전화 옛날 건 다 물속에 버렸다고 봐야 돼요. 근데 필요한 거는. 컴퓨터 관련돼서는요.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맞아요. 이치. 장관이 바뀌면요. 컴퓨터는 새 거로 바꿔주는 거 그렇겠죠. 맞아요. 어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옛날 장관 쓰던 거 컴퓨터 써야겠어요. 예, 그건 이거 바꾸고요. 얼마 전에 바꿨으니까 그냥 쓰세요. 그러진 않죠. 사용연한에 관계없이 바꿔주는 거 맞고요. 예. 다만 이것도 요즘엔 최근에는요. 관공서에서 컴퓨터도 문서에 준해서 그 보관 관리를 합니다. 그래서 아마 바꿔준 그 컴퓨터 있잖아요. 구형. 하드. 그것도 하드디스크 보관할 겁니다. 네. 그렇죠. 보관하기 때문에 예, 조현순 장관이 그 뭐 거기다 감추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는 저는 이치에 안 맞다고 봅니다.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그 탄핵 사유라고 네. 박지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제 좀 뒤져보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겠죠. 근데 제가 상식으로 볼 때 10,000명이면 너무 많아요. 만 예? 명이면 만 우리나라에서 명이면. 문학에 활동할 사람이 없어요. 빼고 나면. 글쎄 빼고 나면 얼마 없을 것 같아요. 어지간하면 다 들어간다고 봐요. 글쎄요. 거기 안 네. 들어간 사람들은 문학에서 굉장히- 별로 유명하지 그러니까 않으신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해야 비평을 되는 거 못하는 아니에요? 사람. 아니 왜 내가 빠졌지 그 블랙리스트에 이렇게 그 무슨 고소 가능합니까? 왜 거기에 빠졌는지? 자, 일부 문학의 인사들은 빠졌는 데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더라고요. 글쎄, 왜 내가 이러려고. 이 정도로 비판을 내가 했는데 나도 이러려고. 들어갈 정도 되는데 왜 나는 뺐을까?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참. 사실입니다. 근데 참 기가 막힌 현실,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네, 기가 막힌 사실이라면. 현실입니다.